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유난히 서두르고 있는 문재인 당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선거 공약 발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고 민주연구원에서 계속 지금 그 선거 대책 공약을 갖다가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당에서 공식적인 그 뭐 회의체를 거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일종의 그 국민 여론을 떠보는 거죠. 이거 에드벌룬 띄워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그 탐색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고약합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라 국가는 뭐 재정이 거덜나든지 말든지 간에 지그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주로 2030 젊은 층을 향한 이런 정책을 갖다가 막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지금 뭐 조율이 안 된 거라고 하면서 살짝 한 발 빼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첫 번째가 그 모병제였죠. 모병제였습니다. 여러분 모병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모병제.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에 모병제를 실시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고 우려됩니다. 더더구나 안보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자체가 안보 역량이 지금 우리 군을 그 복무기간을 줄이고 또 군 인력을 감축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속에서 안보 우려가 지금 증폭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무슨 거의 무방비 상태로 가는 듯한 이런 안보 해이 정책을 갖다가 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불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군 인력의 문제를 이렇게 덥석 내놨다. 그것은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국민 어떻게 보면 또 국민 그 계층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민 개병제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표가 다급하니까 우리 20대 우리 아이들의 청년들의 표가 다급하니까 청년들이 기가 쏠깃하게 다 청년들이 쉬운 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대 가고 싶지 않고 또 저 위험한 군대에 내 자식 보내고 싶지 않고 이런 부모 심정을 살짝 자극하려고 이런 앞뒤 없는 이런 정책을 갖다가 슬쩍 띄워본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지금이 그거 할 때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려면은 진짜로 안보에 있어서 장기적인 인력, 그 군 인력, 병력 수급 정책에 있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로 인해서 큰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면 내년 총선 끝나고 한번 하든지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언제 그 모병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 했지만은 그러면 잘 사는 집 애들 안 가고 못 사는 집 애들 군대 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갖다가 그 몇십만 명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뽑아놓으면 국가 재정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면은 뭐 5년 10년 근무하고 나오라고요? 그러면은 5년 10년 근무해갖고 20대 후반 30대 중반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직장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럼 말이나 된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요 이 모병제에 이어서 청년 신도시를 또 하겠다고 또 툭 던졌어요. 청년 신도시란 게 뭐냐면은 집 없는 청년들에게 집 사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저기 3기 그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 외곽에 거기에다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그 집중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신도시 이름을 청년 신도시로 하겠다는 거예요. 듣기 쏠깃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라는 게 낮에 일하고 저녁에 가서 가족들과 저녁 먹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런 보금자리 아닙니까? 예? 아니 직장하고 이 출퇴근 거리가 확보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산에 있는 청년한테 여기 서울 여기 경기도 뭐 일산 옆에 신도시에다가 집 있으니까 가서 살아면 살아요? 직장 다녀요? 극단적인 예지만은 현실성이 없는 이 정책을 사탕발림해가지고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20대 집 없는 청년 집 때문에 정말로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애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지금 이런 그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이 주거 확보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가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있다고 이런 식으로 대책도 없이 툭 던지고 청년 신도시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그리고 사실은 이 청년 신도시는 과거에 지난 총선 때 재탕이에요. 지난 총선 때인가 언제 제 기억에 그 홍종학 그 뭐 정책의장인가 그 중소벤처부 장관 했었죠. 뭐 문제 많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중소 뭐 벤처부 장관 했잖아요. 홍종학 그 경실련 출신인가 어디 뭐 참여연대 출신인가. 그 사람이 당에 있을 적에 그 신혼주택 신혼주택 공급 그거 내놔가지고 아주 문매를 맞았어요. 여론에 문매를 현실성이 없다고. 그 재탕의 이름만 바꾼 청년 신도시라는 게. 그리고 자 모병제 청년 신도시 이어가지고 이제는 세 번째 또 하나 툭 던진 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 전월세 현금 지급한대요. 누구 돈이냐? 정부 고간이 누구 돈이요? 정주영 회장님이 옛날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돈이면 그렇게 해프겠으냐? 짜임새 있게 더더구나 국가 재정 아닙니까? 국가 재정이면은 수입과 지출, 세입, 세금으로 얼마나 걷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국가의 공공기관에서는 얼마나 공기업에서는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 아무튼 그건 놔두고 우선 세입에 맞춰서 어떻게 세출할 것인가? 지금 좀 애 안 보이고 쌓였다고 해서 막 갖다 써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문제, 공무원 연금 문제, 군인 연금 문제, 지금 국가 재정이 갖다가 보전시켜줄 때가 한두 군데요? 몇십조 단위에요, 몇십조 단위. 그런데 세상에 전월세 사는 청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한다고요? 나라 고가는 무너지든지 말든지 우선 표만 얻자고 이런 사탕발림으로 그것도 뭐 청년 그기 뭐죠? 청년 그 일자리 수당인가? 그거 뭐 40만 원, 50만 원 줘가지고 청년들 갖다 일자리 찾는 데 쓰라는데 전부 다 PC방 가서 전부 다 이거 하고 왔는데 그것보다 더한 이거 전월세 현금 지급한다고. 세상 하기사 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대변인이라는 자가 뭐라 했어요? 재정이 뭐 쌓여 있으면은 썩으니까 빨리 고간 열고 풀어야 된다고. 풀어도 체계 있게 계획성 있게 풀고 들어올 돈 보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청년들이 이런 그 뭐죠? 와이파이 이런 비용이 좀 부담되니까 무슨 공공 와이파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또 이제 그렇게 또 막 툭툭 던져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2030이 대략 그 우리 유권자 우리 인구 비율로 보면은요 되게 뭐 한 13, 14%씩 돼가지고 2030을 합치면은 한 그 4분의 1 이상이 돼요.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한 27, 8% 된다고 할까 전 인구에 2030 이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대가 잘 살고 영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누가 아주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 그리고 이들이
또 선거를 치르는 각 정당에 있어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내년 2020년 4월 15일 날 21대 총선거에 있어서 이 2030의 표가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갈려버리기 때문에 더더구나 수도권에서는 이 표가 갈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급해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안보를 갖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지금 무슨 사회복지제, 빈부 갈등, 교육 정책 다 엉망이다 보니까 우선 표 얻으려고 2030 표 얻으려고 막 모병제다, 무슨 청년 신도시다, 그 다음에 전월세 현금 지급이다, 와이파이 공공확대다, 막 돈이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갈지도 모를 이런 대책을 갖다가 이런 공약이라 가지고 공약 이런 정책을 갖다가 막 내지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비판만 한다라고 자꾸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은 우선 아니 된 것은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2030을 향한 선거 공약 대책을 갖다가 막 질러대고 있을 적에 자유한국당은 속수무책이에요. 물론 보수 통합의 의제가 있고 또 내부 내부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 패스트트랙 문제가 있고 국회 대책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총선 기획단을 발족했으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정책적으로 하나씩 대안을 내놔야 된다. 정말로 뭐 여권이 주저주저하는 뭐 또 대기업이 싫어하는 무슨 핸드폰 비용 뭐 인하 문제라든지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그리고 특히 2030 청년들이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제 서민 경제, 청년 경제 대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국당이 아무리 잘해도 막 폄하해버려요, 솔직히. 엊그저께도 정말 그 경남 지역에 3선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아주 의정활동도 잘한 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무슨 군 출신이 불출마했다고 막 많은 간제 어용 언론들이 폄하해버려요. 다루지도 않고. 뭐 여당에서는 초선 비례대표 초선이 불출마한 것도 막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서 써주고, 물론 자유한국당에 대해 언론 환경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또 야당의 숙명이에요. 또 저렇게 내지르고 가는 것이 여당의 프리미엄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언론이 갖다가 봐주고 하는 것이 여권이고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흔드는 거고, 그 여권의 프레임인데 이 안 좋은 언론 환경, 이 어려운 환경을 갖다가 다 야당의 숙명으로 생각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걸음씩 정책적 대안을 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자유한국당에 조언도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포퓰리즘으로서 우선 이렇게 한국 경제, 대한민국 안보를 다 망쳐놓은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어찌 이기려고 2030에 대한 이런 무대포적인 무차별적인 이런 날림, 사탕발림 이런 선거 공약을 갖다가 내놓는 것을, 이 포퓰리즘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선전을 당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